1988년 3월 일본 나고야에서 발생한 잔혹한 살인사건. 이 사건은 당시 일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며 오늘날까지도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미스터리 엑스파일에서 그날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988년 3월 18일 일본 나고야시 미나미구. 이곳은 조용하고 평온한 주거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며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피해자는 당시 27세의 만삭 임산부 모리야 미츠코 씨였습니다. 미츠코 씨는 남편 모리야 시니치 씨와 함께 첫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는 출산 예정일이 3월 13일이었는데 예정이 늦어지자 남편은 걱정을 하여 자주 전화를 했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 그녀의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고 미츠코 씨는 남편을 기다리며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오후 12시경 남편은 점심시간에 아내에게 안부 전화를 하였고 아내는 아무 이상 없이 통화를 마쳤으며 오후 1시 50분에서 3시 미츠코 씨의 친구가 3살 딸과 함께 딸기를 사들고 방문해 이들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방문 이유는 그녀가 당시 아메이 가정용품 등을 판매하는 부업을 하고 있었는데 탈취제를 구입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오후 6시 50분경 남편은 퇴근 직전에 집으로 전화를 했지만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아 아내가 잠시 외출 중인가 생각하고 곧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경 이상하게도 남편이 집에 퇴근했을 때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집은 어두컴컴했죠. 게다가 어디선가 아기가 우는 듯한 소리가 들려와 남편이 급하게 거실로 가보니 놀랍게도 만삭의 아내가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로 있었습니다. 놀란 남편은 바로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죠. 오후 7시 43분 남편은 거실에 있어야 할 전화기가 없어서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가 주민의 전화를 빌려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만삭의 여성은 거실에서 목이 전깃줄로 감겨져 있고 손은 뒤로 묶여 배가 갈라진 채 피투성이인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명치부터 하복부까지 약 38cm로 길게 갈라져 있었고 그 깊이는 2.8cm였습니다. 그녀의 지갑은 사라졌고 옷장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갈라져 있는 아내의 뱃속에는 수화기와 자동차 키가 달린 미키마우스 열쇠고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남편과 남편 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고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상태로 숨을 거두었다고 표현을 했고 이날 현장에 급히 출동한 경찰들도 이런 현장은 처음 본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내의 옆에는 갓난아기가 탯줄이 붙여진 채 피투성이 속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꺼내진 지 2시간이 넘은 상태였고 산모가 칼에 베인 곳에서 피를 많이 흘린 채 방치되어 저체온증 상태였죠. 의료진의 적절한 사후 조치와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마쳐 4월 2일 무사히 퇴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은 악질적이고 잔인한 살인사건이라 단정하고 나카가와청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4만 명의 수사인원을 투입시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다음날 3월 19일 특수부는 부검을 요청하였고 부검 결과 사인은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고 목에는 한 종류의 케이블 자국이 있었습니다. 출혈의 양으로 보아 배를 찔린 것은 교살된 이후로 추측되지만 피해자의 의류에는 칼로 절단된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범인이 옷을 벗긴 채 찌른 것으로 추측하였죠. 태아는 산모의 칼로 베어진 복부를 통해 튀어나왔다가 범인이 잡아 꺼낸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범행 시간은 오후 2시 30분에서 오후 7시 30분으로 추정하였고 시신 발견 당시 실내 전등이 꺼져 있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사망 추정 시간은 오후 3시 이후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 후 1988년 3월 20일 수사로 밝혀진 새로운 사실로 살해 시각은 오후 3시에서 오후 4시경 사이로 약 1시간으로 좁혀졌습니다. 현장에는 범인의 지문과 유류품 등은 발견된 게 없으며 유일하게 발견된 단서는 발자국이었습니다.
크기는 25cm였으며 제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자 목격자들의 제보가 몇 가지 들어옵니다. 1980년대의 과학수사 기술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흡했습니다. DNA 분석 기술도 없었고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물증에 의존해야만 했죠. 첫 번째 목격자는 오후 3시경쯤 1층 주민에게 어떤 남성이 나카무라 씨가 어디 사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모른다고 문을 닫았고 이 근처 마을에는 나카무라 성을 가진 주민은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런 질문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2층에도 방문한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는 사건 당일 오후 2시 30분 전에 아파트 주차장에 계속 회전을 하는 차량이 있었다고 하며 세 번째 목격자는 이웃에 살고 있는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사건 당일 오후 4시 30분에 어떤 남성이 사고난 집을 엿보며 서성이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네 번째 목격자도 초등학생인데 학원에서 끝나 귀가하는 도중에 저녁 7시 경 주변에서 수상한 남자를 목격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해 경찰은 범인을 3명 정도 특정을 짓습니다. 첫 번째 면식범일 소행이 크다고 판단했고 남편을 지목합니다. 귀가한 직후 집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아내의 존재를 확인하지 않았고 아내의 행방을 찾기 전에 태연하게 옷부터 갈아입었다는 것과 기자회견 당시 남편은 아내에게 올린다며 레드와인을 잔에 따라 아내의 영전에 바쳤는데 슬퍼하는 기색 없이 아주 침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사망 추정 시각에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돼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3시에 떠난 아내의 친구 30대 여성이었으며 집에 머무르는 동안 아파트 현관 손잡이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며 사망 추정 시각까지 거의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을 받았으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1층 주민에게 나카무라를 찾은 수상한 남성. 이 남성은 행방이 묘연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3명 말고도 30명 정도 더 있었으며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국 밝혀내지 못합니다. 그녀는 오후 1시 50분에서 3시에 방문한 지인을 배웅하러 아파트 주차장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고 그때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때 누군가가 따라 들어갔거나 이미 집안에 누군가 침입을 해서 그녀가 집안에 들어왔을 때 범행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가설도 있습니다. 사건 당일에 현장을 지나는 인물 중 수상한 인물 약 450명, 상습 마약 복용자, 노숙자 등 약 1000명을 추적, 피해자 관계자 약 500명을 탐문, 현장 부근 임산부 300명에게 수상한 사람이 따라붙은 경험 등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죠. 1989년 여름 도쿄 사이타마 연속 유괴 살인 사건의 가해자에 관해서도 경시청과 사이타마 경찰청에 문의하는 등 많은 조사를 했지만 확실한 증거와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여러 가설들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온갖 이목이 집중되며 잡지, 기자, 대중매체에서 집중이 되자 남편과 아이는 1999년 4월 하와이로 이민을 갑니다. 현재 사고 난 집은 큰 사건이 일어난 곳이라 아무도 안 살 것 같지만 아직도 아파트가 존재해 있고 모두 만실이라고 합니다. 1988년 나고야 임산부 살인 사건은 잔혹성과 미스터리함으로 인해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잔혹한 범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당시 사회와 치안 체계, 그리고 인간의 악마성을 돌아보게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스터리한 사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